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 좀 심화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부분별 원가 계산은 여기에서 뭐 얘기했듯이 이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부정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계산 절차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뭐 이 단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왜 모형에서 어떻게 해서 정확성을 기하는지 그 모형을 이해해 보죠. 그죠? 자, 여기 문제 제기가 바로 요거예요. 제조간접비를 집계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140이라고 가정합니다. 집계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140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다양한 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간접 재료비도 있고요.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 다음에 임차료, 강가상각비랄지 다양한 간접비가 여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단지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정한 배부를 통해서 뿌려준다?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결여된 있죠. 배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야? 바로 부정확성을 내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부분별 원가 계산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부문을 나누자, 이거 부문. 그냥 이제는 이거는 부문을 안 나눴잖아요. 그죠? 그냥 제조를 구해서 그냥 배불고해서 뿌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부문을 나누자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자는 거지. 자, 보세요. 이게 제조간접비를, 그죠? 140이 나타났는데, 140이 나타났어요. 집계했어요. 근데 부문을 나누자가 부문.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구체적인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서포트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나누자 이거죠. 그래서 나눠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에 인과관계를 높이면 높일수록 뭐예요? 원가 계산은 정확해지잖아요. 그죠? 전혀 인과관계가 반영되지 않고 뭡니까? 배분하니까 부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뭔가 인과관계를 높여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인과관계를 높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제조간접비 140을 펼치는 거예요. 딱 펼쳐가지고 거기 항목을 봐서 이 항목에 뭡니까? 부합되는 장소별로 이걸 짓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장소별로 펼쳐보여요. 보니까 전기료가 있는 거예요. 전기료가 있더라. 전기료가 보니까 20만 원 딱 고지서가 있더라. 그죠? 그럼 20만 원의 전기료는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발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량기가 있는 곳이 어디죠? 동력부서잖아요. 그죠? 동력부서에서 발생했더라. 그죠? 그럼 거기에 그 금액을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20만 원.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은, 그러면 동력부서에서 뭡니까? 부분에서 20만 원을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발생한 장소가 여기니까 여기 배분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20만 원 누가 쓴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뭔가 썼으니까 이 금액이 집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볼 때 보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력 부분에 20만이 발생했는데, 20만이 발생했는데 동력에 얘들이 뭡니까? 50%, 20%, 30% 썼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인과관계인 거예요. 이 결과의 원인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안 하다가 반영을 하면요, 훨씬 더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분별 원가 계산의 본질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 20만 원이다.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30만 원? 자, 수선부에서 청구된 금액이 30만 원 있더라. 수선비. 이쪽에 배분하는 거죠. 수선부서에서 수선비를 썼습니까? 어디에서 수선비를 얘들이 수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얘가 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제조관련 간접비를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를 하는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집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집계를 딱 해요. 첫 번째 이 모형의 1단계가 바로 제조간접비 중에서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한다. 이게 1단계인 거예요. 집계했죠. 그럼 2단계가 뭐냐면요, 지금 요 부분에, 그죠? 요 부분 20만 원에 있죠. 여기
결과의 원인을 유발시킨 있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한테. 이심을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뭐 이렇게 쭉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가 중에서 얘가 뭡니까? 책임져야 될 원가가 있잖아요. 얘는 자기한테 발생한 원가잖아요. 근데 요 원가 중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원가란 말은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원가를 부담하는 거냐는 건데요. 만약에 개가 있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에 보니까 그죠? 이게 애완동물이 산책하는 공원이라 가정할게요. 가니까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그게 개들이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가 있더라. 그죠? 막 먹이 뭐 지포 있죠, 지포 있잖아요, 그 지포인가? 껌인가요? 지포인가 뭐 하여튼 개껌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포가 있던데 포를 정말 먹었는데 그거 개가 먹는 거라 해서 제가 포를 갑자기 근데 맛있던데 아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인 줄 알고 안주하려고 맥주 먹었어요. 개가 먹는 포라고 해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개가 그걸 좋아한다 가정할게요. 그럼 그걸 우리가 개준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준이 원가가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산책하다 똥을 쌌어요. 그럼 똥을 누가 쳐야 될까요? 주인이 쳐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은 보여지는 원가뿐만 아니라 뭐야? 나로 인해서 유발되는 원가도 받아가지고 원가를 배분하면 훨씬 더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논점은 바로 요거예요. 보조 부분의 원가 중에서 제조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보조 부분과 이쪽을 배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뭐예요? 받았다. 그럼 절단 부분을 여기 받았어. 그럼 얘 부분에서 뭔가 아까지는 하나로 구해서 배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요 절단 부분의 배부율 있죠. 배부율을 요 부분에 맞는 배부율을 하나 구하고 요게 맞는 배부율은 뭐예요? 두 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부를 쫙 세분해주고 이것도 해준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형은. 자, 인과관계도 반영한 후에 뭡니까? 배부율도 하나가 아니고 뭐예요? 그 부분에 맞는 배부를 별도로 해가지고 배분함으로써 인과관계도 반영한 후에, 그죠? 인과관계에 맞는 배부율도 다양하게 함으로써 원가 계산을 정확성을 높이는 모형. 요 모형이 바로 부분별 원가 계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좀 정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뭐를 좀 이해해야 되냐면요. 요거 가지고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대한 있죠. 그죠? 개념이랑 여기에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는 단계 배분법이 세무 1급에 있죠. 세무 1급의 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직접 배분법도 잘 안 내요. 단계 배분법이 기본 계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방법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차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하고 요거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그 구분된 개념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기업에서 보면 보조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제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부분을 많이 나누면요. 모형이 뭐예요? 엄청 복잡해져요. 얘가 만약에 하나 더 있고 얘가 더 하나 있으면 뭐야? 3 곱하기 3이니까 경우에서는 9가지 나와요. 9가지면 한 이만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그죠? 이 모형을 설계할 때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뭐예요? 단촐하게 보조 부분에 2개, 제조 부분에 2개만 있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낼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뭐예요? 보조 부분 2개, 제조 부분이 그냥 정형화된 있죠. 그냥 패턴으로 딱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앞에가 보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동력 부분이잖아요. 동력이고, 얘는 수소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 조립 보겠습니다. 절단, 조립.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있죠.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여기에서 발생한 걸 보니까 동력 부분에서 얼마가 발생했냐면요. 20만 원. 20만 원. 수선 부분은 30만 원 발생한 거예요. 30만 원. 그리고 절단은 그죠? 40만 원, 50만 원. 그죠? 자기 부분에 발생한 거 있잖아요. 이걸 1차적으로 배분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그럼 다 합하면 뭡니까? 140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바로 1단계가 됩니다. 1단계. 그죠? 우리 직계한 140을 발생한 장소별로 직계하는 게 1단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2단계가 뭐냐면요. 일단은 요 비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동력부서는 여기 20만 원이고 이건 3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20만 원을 쓴 주체가 뭐냐? 얘가 50%, 20%, 30% 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20만 원을 어떻게 쓰냐면 얘가 몇 프로를 쓰냐면 요거 보면 20만 원을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50%? 20%, 30% 이렇게 사용한 거야. 30%. 사용했죠, 그죠? 그리고 동력 부서에서도 뭡니까? 자기 전기를 2% 사용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동력 부서에서 자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이 20만 원 중에 가장 원가를 많이 유발한 그죠? 부분은 수선 부분에서 50%나 썼다 해서 전기를 되게 많이 썼네요, 그죠? 그러면 동력 부서 내에서도 이거 그죠? 전기로 관리한다고 자기 부서에서 쓴 전기료가 한 2%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죠? 원가 모형에서는요, 자기 부분의 소비 용력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적다고 봐서 모형이 복잡하다고 해서 2%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다른 비율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은 이 비율을 안 줘요. 안 주는데 주더라도 어떻게 한다? 만약에 2%가 있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나머지 비율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 안 줘요. 근데 예전 시험에 준 적이 있어요. 주더라도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뭐 안 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선비를 딱 보니까 30만 원은요. 동력 부서에서 한 20% 정도 수선을 의뢰했고 나머지 부서에서 40% 40%다. 그럼 얘가 한 20% 정도 의뢰했고 얘가 한 40% 40%다. 그죠? 근데 얘도 자기 부분에서 소비한 수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3% 있더라도 무시한다. 그죠? 자기 부분에 소비 용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숫자가 있더라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에가 두 개가 보조 부분이잖아요, 앞에. 이게 보조 부분, 보조. 여기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 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얘한테 얼마 줬어요? 20% 용력을 제공하고 있고, 얘는, 그죠? 50%를 제공하고 있죠. 서로 보조 부분 간 서로 용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까지 인식할 건지에 따른 구분이 바로 뭐야? 바로 직접 배분법하고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의 뭡니까? 구분 이유다.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용력이 있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용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걸 무시하고 요 비율 있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걸 그죠? 고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간백법이에요. 요 두 개의 비율만 가지고 하자는 모형이 뭐예요? 바로 직접 배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제가 둘둘법이라고 합니다. 둘둘법 이렇게 불리죠. 자, 단계 배분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죠? 단계 배분법은 요렇게 주고받는 그죠? 요 용력 수수 관계를 일부만 인식한다 이거죠. 일부만 인식한다는 말은 어느 한쪽은 인식하고 한쪽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어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뛰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100m를 뭐야 10초에 뛰고 한 사람은 15초에 뛴다면 둘 중에 한 명만 뛰게 한다면 그죠? 10초에 뛰는 사람하고 15초에 뛰는 사람의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그죠?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배분 순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부터 배부할 건지에 따라 잘못 배부하면 왜곡된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요거. 뭐부터 배분할 건지에 대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바로 단계 배분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상호 배분법은 뭐죠? 서로 주고받은 용역 수수를 뭡니까? 전부 다 인식해서 고려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좋긴 한데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겠죠.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의 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3위법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를 부르죠. 3위법. 얘는 3.3법.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계산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계산 방법이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에 대비하는데 계산은 이겁니다. 단계 배분법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 모형이고 가끔 쉬울 때는 여기 나옵니다. 얘는요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적 없는 건 아니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2회차인가? 예, 2회차인가 그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문제. 그래서 얘는 뭐 그중 출제되지 않고 두 개가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 이제 여기 말씀드릴게요. 계산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계산은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제가 있죠. 이 오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둘둘법이 뭐냐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직접 배분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복잡해서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전은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요거거든요. 요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원가가 배분되는 금액은요. 140이 전부 다 원가가 각 제품에 다 배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항이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볼게요. 직접 배분법으로 하든지 단계 배분법으로 하든지 상호 배분법으로 하든지 모두 뭡니까? 여기에 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금액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제품이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140이 여기에 배분되는 금액은 다 똑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단계 배분법도 결국 140이 결국은 배분되는 거고 얘도 뭐예요? 어떻게 하든 140이 결국은 각 제품에 다 배분된다는 건 다른 게 없다. 근데 단지 여기에 배분되는 금액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140의 제조간접비가 배분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이 우리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따라, 그죠? 방법을 선택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이, 제품이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 뭐예요? 최종적으로 배분되는 총액은 뭐야? 다 똑같다. 총액은 다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 갑니다. 이렇게 가서 쭉 가는데요. 여기 배분해요, 안 해요? 직접 배분해요? 직접 배분법. 안 한다고요. 왜? 원래는 해야 되지만 뭐예요? 안 한다, 그죠? 직접 배분법. 그럼 어디에 합니까? 여기 하고 뭡니까? 두 개만 한다, 여기 안 한다, 그죠? 여기 있는 걸 무시한다, 그죠? 뭐만 가지고? 두 개, 둘둘법이라 하잖아요. 둘둘법. 두 번 배분한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배분법이면 있는 정보 있죠. 여기에 보조 부분에 있는 밑에 있는 건 다 무시하고 요 두 개만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럼 두 개의 합계가 얼마죠? 50%. 그건 80%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5분의 2, 5분의 3을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이 요 비율 있죠?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8만 원? 40분이니까 8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파란색으로 좀 적을까? 그럼 요거는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좀 자연스럽게 배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배부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30만 원은 여기에서 볼게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여기 배부해야 하나요? 배부 안 한다고 직접 배부면 앞으로 갈 뿐이다, 그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다. 그럼 배분 비율이 요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분의 4, 8분의 4. 제가 분수로 적는 이유를 알아야죠. 분수로 왜 적겠습니까? 분수로 적지 않으면 40%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40% 적어버리면 80%밖에 배분되지 않잖아요. 100%가 다 배분되지 않으니까 제가 분수로 적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냥 퍼센트로 적으면 다 배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분수로 적어서 이거 두 개 해야지 다 100%가 다 배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15만 원. 이거 1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를 전부 다 했을 때 뭡니까? 배분받는 요 금액 두 개 이렇게 배분받았잖아요. 보조 부분에. 배분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인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르륵 하면. 63, 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63, 7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다 구했죠. 여기에 요 배부율을 이렇게 딱 구한 후에 여기에 맞는 있잖아요. 요 배부율을, 요 부분 배부율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맞는 배부율을 딱 하나 구하는 거죠. 그래서 63만 원 중에 뭡니까? 뭐 배부 기준 구해서 또 배부율을 하나 뭐 딱 구했죠. 그죠? 63만 원에 배부 기준 나눠서 부분 배부율 하나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뭡니까? 두 번째 요거. 요 부분의 배부율. 부분 배우를 두 번째 딱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77만 원 중에 뭡니까? 여기에 맞는 배부 기준 또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 같으면은 기계 작업 시간이 있으면 더 나은 배부 기준이 될 것이고, 조립은 사람이 한다면 사람의 작업 시간이 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요. 적절하게 배부 기준을 딱 정해서 또 배부율을 나는 구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에 우리가 원가 대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요 배부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주고, 요 배부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주면 처음에 했던 획일적으로 140을 가지고 배부를 하나 구해가지고 뿌려주는 것에 비해서는 뭡니까? 훨씬 더 인과관계를 반영하고 배부율도 다양하게 적용해서 배부함으로써 인과관계를